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그리고 수다가 있는 수요일 5시 30분입니다.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열렸고 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돌직구를 날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중국의 극동지방에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보통 하루에 30cm가 자라기도 하는데 이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단 3cm만 자랍니다. 그런데 5년째에는 하루에 30cm씩 6주 동안 15m 이상 자라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게 되면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많이 들은 뉴스가 그죠? 경제TV에서 뉴스가 중국과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그런 체계적 위험에 시장의 위협에 빠져도 결국 실적과 성장을 함께 갖고 가는 종목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면 이 부분은 그죠? 단지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교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부러우면 지는다 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다림의 미학도 반드시 필요한 게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현실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란 톡을 통해서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네요. 그죠? 문자로 샵 0988을 누르시고 김기수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하단 자막에 있는 오른쪽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 김기수와 본격적인 돌직구 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실적과 성장의 기다림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차트를 제가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의 일봉입니다. 3월 25일 목요일 날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인터넷 기업이라고 요 MTN 여의도 클래스에서 이야기했던 주식입니다. 하루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거렸습니까? 그런데 어제 15만 2천 원 최고가를 경신했죠. 주식은 이런 기다림도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단기 매매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큰 시세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자, 라떼는 말이야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주도주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찍고 지금 7개월 넘게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계륵장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합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계좌도 그냥 그대로라고 위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주도 섹터가 없다, 주도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권 종합주가 지수에서 1월 11일부터 시세를 낸 종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도 섹터가 없다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죠? 자, 네이버를 비롯해서 카카오, 지금 요 파란 라인이 뭡니까? 1월 달부터 작년에 오른 거 말고요. 1월부터 오른 폭들입니다. 월봉의 모습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갔죠. 자, 반도체 소부장이 안 좋다고요? 사실은 한미 반도체 비롯해서, 그죠? 이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특히 지금은 또 뭡니까? DDR5 전환을 앞둔 심텍이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1월 파란선 라인 부분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주도 섹터가 없나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2차 전지 많이 올랐었던 DI 동일이나 대주전자 소재 이런 거 빼고 그죠? 평균만큼 오른 소재업체가 LNF입니다. 이 파란 라인이 1월 달부터 오른 월봉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자,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실적으로 이야기한다. 탄소 섬유 소재 비롯해서 1월 달 이 파란 16만 원부터 66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랐습니다. 시장 지수는 박스권이었는데요. 자, 자이언트 스텝 오늘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죠? 1월 달 상장하고부터 시작해서 1월부터 보게 되면 3만 원인 주식이 11만 3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에코프로 HN, 환경, 그린랠리, 탄소 이 부분과 연결된 주식 보십시오. 그죠? 1월부터 시작해서 12만 5천 원 이런 종목 부분이 40만 원을 넘게 갔죠.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거 올라간 것만 다 집어서 갖고 왔지 않니? 아니요. 저는 이런 유형의 종목, 이런 종목의 섹터만 매매했습니다. 제가 매매했었던 종목입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았지만 이런 유형의 시장 주도 흐름을 갖고 있는 이 주도 섹터 종목 부분을 매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 주도 흐름을 갖고 있는 종목 부분을 매매하셨다면 시장의 주도 흐름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 주도 섹터의 종목 부분들은 순환하면서 올랐다는 거죠. 자, 경제방송은 제가 우리 MTN 방송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항상 보게 되면 방송은 해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식은 실전 매매의 부분인 거죠. 궁극적으로 선제 공격을 할 거냐 아니면 방어를 할 거냐 어떤 내용에 의해서 그 주식을 먼저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먼저 매도를 할 거냐 그 의사결정이 빨라야지 이미 다 상황 끝난 이후에 방송하는 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죠. 자, 그 이후에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상승하고 나서 신규 IPO를 진행했었던 종목들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신규 IPO를 진행한 종목 중에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었던 종목 중에 시세를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지요. 아모센스, 오비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사이버 모비릭스, 엘브리스 이런 종목 부분들 이해도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시장의 성격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도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올려져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핫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FOMC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알고다시피 그리고 또 모두 다가 예상하다시피 그 이야기는 거기서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델타 변이 확진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를 크게 확대할 이유도 없고 그런 정책적 흐름 부분을 가질 이유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정도의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고 지난번에도 3주 전이었죠. 그죠? 주시장 리스크 오프 3가지 배경이 있다. 3가지. 그 3가지가 금방 끝나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그 3가지 중에 뭡니까? 델타 변이, 람다 변이 확진자. 일본이 2,800명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1,800명이 넘어서고 미국이 또 1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서는 모습, 이건 단기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죠. 두 번째, 중국의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경기 피크아웃과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피크아웃과 관련된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그런 부분은 주가에 반영됐고 포스코를 비롯해서 그런 주식들이 그죠? 5월 초에 고점을 찍고 2달 반 동안 조정을 보였고 120일 이평선 라인 부분에선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이 경기 정점에 대한 논란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맞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규 확진 파란색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늘어나는 거 맞죠? 중요한 건 그 늘어나는데 사망자 수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 뭡니까? 변종은 전염성은 강하지만 사망자 수는 낮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 조금 더 진행되더라도 그 부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 델타 람다 변이를 통해서 사회적 통제, 그죠? 락다운을 재개하느냐 안 하느냐
재개만 안 한다면 시장은 그렇게 크게 위험할 게 없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우리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바닥으로 내려찍던 흐름 부분은 뭐냐? 들어보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가 오면서 그죠? 그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 봉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국이 봉쇄 안 하고 독감처럼 너와 나 같이 이제 공존하는 흐름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처럼 봉쇄 부분은 크게 가지 않을 거다. 썼다 마스크 이 정도 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는 방송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또 이상했습니다. 자, 홍콩 지수와 홍콩 H지수의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홍콩 H지수가 오늘 급락했나요? 오늘 급락한 거 아닙니다. 이미 그죠? 작년 12월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경제방송들은 어제 저녁부터 미국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그죠? 홍콩의 급락을 확대하고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자,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두 기업, 그죠? 바이두 기업은 중국 포털 사이트 1위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뭐예요? 홍콩 H지수와 함께 급락을 하고 있었죠. 사실 홍콩에 작년에 홍콩의 국가보안법, 그죠? 국보법이 통과되면서 중국과 미국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체제 전쟁이 시작됐고 그 속에서 뭐예요? 중국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 더 나아가서 상장 폐지시키려고 하는 부분 왜 자기네 입맛에 안 맞으면 그게 공산당의 특색 아닙니까? 그죠? 자, 중국 당국이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 IT와 교육 서비스 관련 담보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5개월 동안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의 시총이 약 884조가 날아갔습니다. 증발했습니다. 884조.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저도 잘 감이 안 옵니다. 뉴욕에 상장해 있는 중국의 98개 기업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어제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이미 추세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걸 왜 오늘에 와서 확대 재생산하는 겁니까? 그죠? 자, 그 부분 관련돼서 그 부분에서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거죠. 셔먼이 중국 고위급 회담을 월요일부터 했는데 거기에 진전이 없었죠. 진전이 없는 가운데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이 세 가지 마지노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 중국의 사회주의 길과 제도에 대한 전복을 시도하지 말라. 중국의 발전 과정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려 말라.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하지 말라. 대만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 나 굳건하게 사회주의 체제 노선을 가는데 방해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장기 집권 체제로 가려고 하는 중국과 미국의 싸움 속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 때문에 어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도 못 움직이고 초대형주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것만 나쁜 것만 있나요? 사실은 그렇게 큰 기업의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죠? 중국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 악화 이 부분 때문에 리쇼링 되는 기업 흐름 부분 그런 부분들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런 특화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중국과 관련된 부분 이거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 미국 시장은 6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6거래일 동안 상승한 이후에 그죠? 중요한 통화 정책을 발표할 텐데 거기서 주시장의 중요한 유동성을 잴 거냐 아닐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올라갑니까? 그죠? 예, 그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의 조종, 그 조종을 보이니까 그죠? 중국, 홍콩 떨어진 거 다 끌고 와서 그거 이미 시장에 일정 정도 반영이 돼 있었던 거고 우리 시장이 8개월 동안 상승 월봉으로 8개월 동안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을 이번 7월 달에 이쁘게 음봉으로 조정 보여주고 있는 정도인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주도 섹터의 순환 이 흐름 부분을 체크해서 공략하면 되지.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박스권입니다. 계륵 장세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없긴 왜 없어요. 그죠? 그 속에서 이미 진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경기 인플레이션이 막 기대 인플레이션이 부풀어 올랐을 때는 비중 축소. 그죠? 그 포스코가 실적이 2008년 부분보다 훨씬 실적이 높게 나왔죠. 그죠? 영업이익이 그때보다 더 높아요. 그런 부분이 120일 이평선까지 2개월 반 동안 조정을 보였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죠. 그죠? 자, 그 부분 속 그뿐만이 아니라 성장 섹터의 종목 부분이 에베레스트산을 올라가는데 중간중간 쉬었다 가고 중간중간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펼치면서 가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비중을 좀 축소하고 다시 내려오면 비중을 확대하는 그 매매 전술을 함께 갖고 가면 시장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죠? 이미 시장은 우리가 3,000포인트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영업이익 분명히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성장하는 섹터면 섹터 그리고 성장이 정체된 산업재 소재 부분도 해외 시장과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산업군을 갖고 있는 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뿐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가장 고민인 부분, 여러분들께서 고민이신 부분, 그죠? 그 부분이 자동차 섹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섹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실적 엄청나게 좋게 나왔다라고 2분기 영업이익 현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도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매출로 보게 되면 뭡니까? 현대차 2020년 대비 2020. 근데 2020년과 비교하는 건 좀 아니죠. 그죠? 2020년은 코로나에 직격탄을 받았을 때니까. 여하튼 7년 만에 1조 8천억 원 매출을 돌파했고 또 기아도 1조 4,872억 원의 분기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사실 2020년과 비교하는 실적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때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니까 그 종목 기업 부분이 역대 어떤 실적의 추이를 갖고 왔고 가장 좋았을 때보다 더 높은 매출과 영업 실적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살짝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가 상반기 3조 5천억의 매출 그러면 영업이익이 1조 4,500억. 그러면 올해 4분기까지 차량연 번도체가 좀 부족하고 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1, 4분기, 2, 4분기는 안 부족했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죠? 그런 거 다 딛고 그럼 환율 영향 환율이 조금 올라가면 좋고 나쁘고 이거 1,150원 라인 부분 놓고 그죠?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올해 7조 정도 매출, 영업이익 3조 정도 영업이익 나오죠, 그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있겠지만. 자, 그다음 기아 2조 5천억의 매출. 그러면 5조 정도의 매출. 영업이익 5,896억. 그죠? 여기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요건 매출을 비교한 거니까 요 다음 장을 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조금 여기 이 화면과 요 부분이 있는데 자, 최근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현대차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상하는 게 어딥니까? 117조 매출의 영업이익이 7조 2,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부분. 그러면 2012년 5월 2일 날 현대차가 27만 2,500원. 이게 최고점이었습니다. 자, 2012년 실적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2012년에 매출액이 84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8조 4천억. 2013년 실적이 매출이 87조에 영업이익이 8조 3천억. 이때 27만 2,500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2021년 예상이 매출은 117조, 매출은 84조에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7조 2,500억. 그죠?
이때보다 영업이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하고 비슷하죠? 그죠? 영업이익이 못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 부분은 이걸 차트 흐름으로 연봉입니다. 2012년 매출보다는 지금의 매출 더 높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그때보다 적잖아요. 1조 정도가. 그러니까 27만 2,500원 이 고점, 이 부분을 30만 원을 돌파하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인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 외의 변수까지를 고려하지 않고 연도별 실적, 여기에 뭐 도시 모빌리티라든지 앞으로 진행하는 수소 뭐 이런 부분들 뭐 이것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더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대차가 더 나은지 기아가 더 나은지 이 두 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고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아의 실적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2021년에 70조의 매출과 지금의 추세대로 가면 영업이익이 5조가 넘어가서 많게는 6조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아 2012년 5월 2일 날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2년 5월 2일 날 같이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때 고점이 기아가 84,800원으로 최고점이었거든요. 84,800원. 이때 2012년 실적이 매출액 47조 2,500억,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입니다. 그죠? 2013년 매출이 47조 5,900억, 영업이익이 3조 177억. 그런데 올해 예상이 매출액이 약 70조에 영업이익이 5조 2천억 정도. 자, 그러면 2012년에 가장 높았었던 주가가 얼마? 84,800원. 그죠? 그 84,800원 연봉입니다. 이때보다 매출도 훨씬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3조대 초중반에서 지금 5조가 넘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같으면 현대차와 기아 어느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종목마다의 여건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아가 너무너무 싸 보인다. 그죠? 기아가 너무너무 싸 보이지 않습니까? 선택의 몫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의 여건, 흐름들 속에서 형만한 아우 없다고 멸시받던 기아가 이제는 그죠? 형과 대등한 흐름의 모습으로 진군하고 있다는 걸 표시해 주는 게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오늘의 가격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매번 가지고 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습관화돼야 된다.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을 듣고 매매하기보다 시장에서 어떤 주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와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동시효과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기술적 흐름의 매매 찬스를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숨가쁘게 달궈왔습니다. 그죠? 여기에 사실 자세한 내용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다가 6시 10분에 이거 이제 끝난 이후에 그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거 또 여러분들도 저와 소통을 통해서 정말 주도 섹터 매매 흐름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미 지난주에 제가 오늘 메타버스 쪽 라인 부분은 월요일 부분에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세한 내용은 이 TV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의 변화하고 섹터의 변화, 그 속에서 일정 정도는 예측의 영역이고 일정 정도는 대응의 영역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신다면 그죠? 주식시장에서 수익 나기 어려운 겁니다. 2020년은 그죠?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 난 거지 우리가 잘해서 수익 난 것이 아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 속에서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